미스터 김님 그냥 원래 계속 이랬던 것 같은데? 스트레인저 때보다는 조금 더 심해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스트레인저에서는 더 강력한 개성 있는 캐릭터가 있었다 보니까 그렇고 그냥 그대로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번에는 뭔가 더 강력한 경쟁자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주눅 들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금 나이에 맞는 무게감을 가지신다면 그런 게 좀 더 도움이 될 텐데, 또 그걸 매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처음에 시작은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노래를 부르면서 등장하는 분이 있었죠. 바로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분의 귀환. 기다렸나? 아닌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노틀담 노래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영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인정욕구가 크고 외로움이 많고, 그리고 사람 자체는 선민의식은 있지만 그래도 뭐 선하고 노력해서 살아왔고 자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런 등등의 특성이 있죠. 하지만 22영수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성이 아닐까요? 근데 이제 22영수님이 22기가 아니었으면 좋은 캐릭터로 그냥 끝났을 수도 있어. 솔직히 22영수님의 어떤 그런 꽹가리 연주 같은 게 지복행에 안 갔으면 그냥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로 컨텐츠에 좀 희생된 면도 좀 있다고는 봐요. 잘못된 만남이었지. 그렇게 떨림을 안고 민박으로 입장을 하고요. 그래서 자막도 화제였던 영수의 테이블 매너라고 나와. 의사면서도 마취통증의학과, 마취과. 근데 영수님은 그 포장이 너무 좀 심하긴 했었죠. 22기 때도 포장이 좀 심하다고는 생각했어. 그래서 그 포장의 결정판이 선마태아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결과였잖아요. 물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그 선마태아 얘기에 대해서도 채팅창에서도 뭐 그럴 수 있지 않나요? 하는데 지금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불리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2영수님은 결혼도 중매로 했었구나. 하긴 그랬을 것 같아요. 22기 때 얘기예요. 중매로 해서 자녀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22영숙님. 근데 나중에 22영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심에 목마른 사람이잖아요. 그때 2개월 만에 이혼했다고 그랬나? 그때는 영수님이 지금 속성에 더하기 더 계획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획적인 게 어느 선을 넘으면 그게 통제적인 걸로 되고, 또 너무 통제적이니까 어떤 변수에 있어서 안절부절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뭔가 쉬지를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좀 그런 면이 있지. 그게 영수를 어떻게 보면 좀 채찍질해서 여기까지 온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22 영수님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소통을 되게 원하는 사람인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소통을 조금 덜하는 환경을 스스로가 좀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유튜브에 뭐 아카펠라 한 거를 올린다거나 1인 다역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22 영수라는 캐릭터를 만든 거죠. 근데 22 영수님은 22기 때 영숙님한테 종교 동아리에 있으면서 내가 종교로부터 내가 평안을 얻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후에 영숙님이 나는 종교 문제로 이혼했다, 그래서 자신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영수님이 해보자 해서 최종 선택을 했지만, 여기서 그 결정적인 대단한 한마디, 열린 결말. 그래서 열린 결말로 끝났고, 그리고 지복행에서 그래도 좀 마음을 열어볼까 했는데, 영수는 진짜 지복행을 통해서 영숙님하고 잘해보고 싶었죠. 끝내 커플이 되지 못했고요. 그렇게 영수는 다시 한번 사랑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영수님은 경쟁력 있어요. 절대 경쟁력 없지 않아. 일단 직업이 좋고 자상하다는 게 보장이 돼 있어. 그래서 영수의 자상함의 세금은 원래는 엄청난 통제였는데, 그런데 그 통제가 그래도 영수 씨가 이제 나이가 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그렇게 통제적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물론 이제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 계획에서 벗어나는 거를 스스로는 힘들어 하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예전보다는 많이 다룰 거야.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혼을 하실 때도 그거를 본인이 많이 바꿨다고 해서 이제는 가계부를 상대에게 쓰게 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리고 지복행을 다녀오면서 22영숙을 떠나보내면서도 그래도 바뀌지 않으셨을까? 본인이 좀 컨트롤하는 방향으로. 어쨌건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하고 나오셨다면 경쟁력이 있지.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이 있지. 일단 마취과 의사잖아요. 의사들의 의사란 말이야. 그것부터.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뭐 어떤 욕심 없고, 오히려 아내가 항상 1순위일 수 있는, 애정을 좀 갈구하는, 그거는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건 아내가 1순위일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확실히 그 답답함은 있지. 그래서 이번에 영수님이 좀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기서 정말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제작진이 물어봐. 지복행 이후로 연애 안 했어요? 했었습니다. 연애를 했었다고. 지금 영수님이 연애를 했습니다. 이거 원래 축포가 팡 터져줘야 되는데 빰빠라만 빰빰 하면서. 근데 물론 이제 연애를 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애를 하고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게 벙식님이 그랬죠. 저는 연애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아니어서 그런 기준이 좀 달랐던 것 같다고. 영수님 얘기 아니고요. 벙식님이 그랬다고. 이럴 때 증빙이 되나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영수님도 조금 뭐랄까, 현실 파악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거, 이런 게 조금 부족하고, 포장 능력이 조금 뛰어나. 포장을 좀 많이 해. 별명으로
대표되죠, 실은. 뭔가 이 환자들에게 말을 듣는, 뭔가 이 감사 인사를 받는 게 보람이면 다른 과를 갔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건 영수님은 헤어지셨고요. 서로 각자 행복을 찾는 게 현명하다 싶어서 정리되고, 지복행에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지났지? 한 6개월 됐나요? 더 됐나? 영수님이 어쨌건 연애를 하셨군요. 그러면서 안 나올 수가 없는 이름이죠. 22 영숙 완전히 잊으셨나요? 프라이오로 22 영호 결혼식 때 보고 한 번도 만난 적 없으니까 그 사이에 22 영호님도 결혼하고 22 영식님도 곧 결혼할 것 같은 그런 대화를 하던데, 그래서 뭐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이제 별로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군요. 영수는 프라 다녀온 기회가 오히려 잘 됐죠. 체코에서 영수 씨의 어떤 스케줄을 쭉 보면 프로포즈 일정이에요. 이 사람하고 그렇게 막 고기 구워주는 곳에서 와인을 한 잔, 강가에서 뭐 이렇게 와인 한 잔면서 뭔가 전체적으로 항상 그런 식이었거든. 영수님은 프라하에서 영숙의 마음을 얻고자 했었어. 그래서 지복행으로 완전히 마무리 짓는 계기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영숙님은 다른 방송에도 나오던데, 근데 여기서 영수가 술 먹는 방송 나온다고 하던데 뭐 술은 먹는가 봐요. 뭐 뭔지는 모르겠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거든. 뭔지 모르겠다고는 안 하는데 술 먹는 방송 나온다고 하던데, 그 촌장 주점을 모른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지. 섭외도 됐었고 영숙이 나온다는 것도 알고 수도 있었고, 근데 절대 안 본 것처럼 나는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하다는 걸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태도이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뭐 술 먹는 방송 나온다고 하던데 해놓고, 근데 저 게스트로 섭외했었잖아요. 근데 거절했죠. 22 영숙님 나올 때 22 영수를 게스트로 섭외한다. 근데 그랬으면 아름답지 못한 재회죠. 22 영숙님이 촌장주점에서 뭐 어떤 모습을 보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앞부분에 한 20-30분 봤는데도 그때 약간 취하신 상태의 모습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나마 22기 때 영숙님이 컨트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리미트가 해제된 순간이 광수에게 거절당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체코에서도 조금 이렇게 세게 말하긴 했어도 이렇게 아예 막 그 정신줄을 놓은 적은 없었잖아요. 이제 술을 마셔서. 근데 이제 촌장주점에서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고, 그런 모습을 영수님이 만약 눈앞에서 봤다면 뭔가 본인이 영숙 씨를 사랑했던 1년 반에서 한 2년에 가까운 그 세월이 굉장히 좀 슬펐을 것 같아요. 체코보다 세겠지. 일단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감정질이 안 되잖아. 체코에서 영숙님은 그래도 술 자제 많이 했거든. 많이 안 마셨거든.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눈앞에서 보이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을 이제 마음이 없고 사귈 마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되게 슬프지 않을까? 그럼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이런 모습을 눈앞에서 보면 슬프지. 아니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 자체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뭐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슬플 것 같아. 거절하길 잘했어. 그래. 물론 뭐 TV에서 보려면 아마 보셨겠지만 덮어두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친구가 아니고 내가 막 엄청, 영수님은 영숙님을 진짜 오랫동안 그 문을 두드렸잖아요. 그 열린 결말의 문을, 저기 들어왔으니까 좀 닫자 이거. 야 찬바람 들어온다. 야 이게 닫자, 여기 이거 2인석인데 이거 자꾸 다른 놈 더 타려고 그러는데, 합승하려고 그러는데 문 좀 닫자. 근데 문이 안 닫혔어 끝까지. 다 정원 찬 것 같은데 이거 문 닫자 이제. 예약하면 받자는데 문이 계속 열려 있어. 열린 결말로 그냥 1년이 그냥 더 지나버려. 그래서 영수가 거절을 했네요. 서로 행복을 빌어주고 엮이지 않는 게 행복과 진정한 사랑을 찾는 게 아닌가 싶어서. 서로 행복을 빌어주고 엮이지 않는 게 진정한 사랑을 찾는 게 아닌가. 그래, 영수도 영숙을 지워야 사람 만나지. 그래도 이제 지워서 나왔다 이거죠? 알았어요. 서로 행복을 빌어줘야지. 근데 영수 씨는 진짜 포장이 많거든. 나같이 착하게 말하고 막 이런 거, 선한 이런 거를 저는 좀 낯간지러 하잖아요. 내가 또 악당 스타일이라. 행복을 빌어준다, 뭐 진정한 사랑을 찾는다, 아니면 뭐 응원한다, 너를 계속 응원했다, 뭐 추상적으로 그래서 뭘 한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 좀 간지러워하죠, 내가. 어쨌건 영수님은 감사하지만 죄송하다고 고사했습니다. 하지만 속초민박은 기회가 오면 찾아야 하니까 출연하는 게 맞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22 영수님은 22기에 못다한 한을 여기서 이제 푸는 거지. 그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재도전. 근데 이제 제작진이 그래도 이제 영수님하고 많이 친한가 보죠? 결혼을 빨리 해야 할 텐데 조금 있으면 하면서 나이로 그냥 반배기 코앞이라고. 그렇죠. 우리 친구 영수님이 잘 해내셔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남자가 도착을 합니다. 짠. 상철님. 일단 상철님은 외모가 훌륭하고 나이가 젊다는 강점이 있죠. 지금 78, 79 그런 사이에서 89, 미스터 킴은 82, 쌈배가 79, 28 영수가 84, 상철이 89야. 그러니까 많이 젊은 거지. 정희 씨와 3개월 정도 만났다고 하고, 상철님은 22기에서 활약한 게 막 엄청나다기보다는 이제 상철님은 22기 때 정희님하고 좀 접점이 있었죠. 그 당시에 상철님과 정희님이 초반에는 잘 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정희님의 어떤 노련함이 상철님을 이제 잘 끌어냈죠.
48세부터 37세. 야, 그러네. 영수님하고 상철님 거의 10살 차이구나. 22 영수님이 이제 워낙 동안이라 그래, 진짜. 상철은 이번에도 저번처럼 똑같이 진정성 있게 할 생각이고, 상철은 이제 자기는 항상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그때도 자부하고 있었고, 저번에는 낯을 너무 가리고 방송도 처음이라 조용하게 끝난 것 같은데, 근데 상철님은 그게 잘한 거야. 낯을 좀 가리고 조용히 끝나는 게 나쁘지 않은 전략이에요. 너무 막 말을 많이 하려고 할 필요 없는데, 오히려 그걸 변화하려고 하다가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용기 내서 많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아니, 그러니까 용기 내서 뭐 얘기를 해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막 말을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될 텐데 말이죠. 그래, 14 경수님도 오히려 말 줄이니까 더 매력 넘치잖아요. 그렇게 이제 상철님의 등장, 두 22기 분들이 만납니다. 상철님은 이제 아우 형이 안 나올 리가 없지. 근데 영수님은 나 출연 사실 가족도 몰라. 아무도 몰라서 얘기를 못 한 거야. 상철은 나올 줄 알았대, 영수가. 상철이 형은 무조건이지. 근데 영수는 그런가? 무조건인가? 그래서 영수는 아니 우리 기수에 나올 사람이 둘밖에 없나? 그러면서 22 영식 하거든요. 근데 상철이 아니 영식이 형 여자친구 있잖아. 근데 영수가 되게 자연스럽게 깨졌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둘이서 약간 서로 눈치 싸움을 살짝 해요. 상철은 아니 안 깨졌는데? 아닌데? 영수는 생겼어? 이거 방송 보던 영식님 뭐야 니네들 뭐하냐라고 하겠지. 아니 뭐 헤어진 거야 생긴 거야 깨진 거야 뭐 지금 곧 결혼한다는데. 영수님이 오해를 한 포인트가 있거나 아니면 영수님하고는 좀 자주 연락을 못했거나 그러겠죠 뭐. 근데 이제 영수님은 자기가 연락을 많이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약간 인정 욕구가 있고 어떤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다 보니까 바쁘셨겠죠 서로. 그러니까 생겼어? 영수는 생겼어? 상철은 그래서 여기 영수님 카메라를 눈치를 보고 나 몰라. 그제서야 이제 나 몰라라고 이제 인정을 하거든. 근데 이제 영수님의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 모를 때 모른다고 안 해. 아는 척해. 그래가지고 22 영숙님이 그때 프라하에서도 그런 걸로 몇 번 지적했어. 그거 지금 알고 대답하냐는 식으로. 그거 지금 내가 무슨 말한 거 내가 알아들었냐는 식으로 몇 번 했거든. 근데 영수님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상대가 알게 되는 거를 굉장히 좀 부끄러워해. 몰라도 되거든 사람이. 근데 영수님은 좀 뭐랄까 틀리면 안 되는 삶, 불안한 삶, 통제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져 있는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 삶. 그게 있지. 근데 상철님이 심지어 아니 22 영식 얼마 전에 결혼 소식 발표했어. 근데 이제 영수님은 이제 그걸 모르고 있고요. 영수는 아니 뭘 듣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영식한테 들은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상철도 아니 22 영식 형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수 씨가 모르면서 지금 아는 척 하다가 꼬였어. 그러니까 상철 씨가 눈치껏 그냥 이거를 이 사람이 지금 모르지만 친한 척 하려고 그냥 아는 척 했구나라는 걸 캐치를 했으면 근데 지금 이번에 결혼도 한다고 다시 잘 된 것 같아. 뭐 나도 과정은 잘 몰라.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상철은 그냥 영수가 아는 정보랑 내가 아는 정보가 다르네? 라고 그냥 단순하게 판단해버린 것 같아요. 22기 분들, 남자분들은 일단 두 분만 남은 거고 여성분들도 영숙님은 지금 어쨌건 뭐 낯솔 세계관 안에서 지금 활약을 중이고 정숙님은 결혼했고 영철님이 아마 되게 가장 빠르게 했을걸요? 그 후로 얼마 안 돼서 그 소식에 들렸었던 것 같은데. 근데 22기도 뭐 22기 안에서 결혼 커플이 나왔으니까 영수는 그럼 다 갔네? 우리 둘 빼고 다 갔네? 영수님 조금 타격 입은 것 같아 지금 저걸로. 영수 입장에서는 상철이 안 갔다고 나에게 큰 위로가 안 돼. 타격도 안 가고 그렇다고 위로도 안 돼. 왜냐면 내가 지금 40이어가지고 또 나만 못 갔네 이러는데 30살 애가 형 나도 못 갔어. 야 너는 30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영식은 좀 얘기가 다르지. 영식님은 그래도 좀 또래란 말이야. 그래서 약간 영수는 좀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22 영수도 여기서 만날 수 있겠지? 22 영수님이랑 22 영숙님은 그래서 잘못된 만남이었어. 컨텐츠적으로는 너무 좋은 만남이었고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나왔는데 두 분의 인생에 좋은 만남은 아니었던 것 같아. 또 그래서 또 만났으니까 이렇게 컨텐츠에 계속 등장하고 도파민을 계속해서 채워갈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렇게 두 분이 등장을 하셨고요. 그 다음 분 그리고 경수의 등장이죠. 이때 여기 오시면서 들었던 노래가 여름아 부탁해 아니었어? 되게 애매한 날씨였을 텐데 79년생 자동차 엔진 연구원이고요. 잠실 소재 신축 아파트. 근데 실은 많은 걸 갖췄던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26기 때 순자님에게나 경수님에게나 서로에게 괜찮은 답이었던 것도 같은데 너무 아쉽게 돼버렸어. 경수님도 약간 장단점이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장점은 뭐야? 꼰대끼가 없어. 그리고 좋게 말해서 약간 소년미가 있어. 나쁘게 말해서 철이 없고 눈치가 없어. 말을 잘 못해. 좀 약간 어떤 대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능수능란하지 않아. 근데 뭐 괜찮지 뭐. 직업도 좋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자기 관리도 잘했고 사람이 어떻게 뭐 다 갖추겠어. 그리고 경수님은 지금도 연극 동아리나 그리고 동생들하고 막 운동하는 동아리 이렇게 하면서 잘 어울리고 다니고 이제 그러고 있단 말이지. 근데 운이 없게도 쌈배 오빠라는 별명으로 인해서 이제 그 뒤로는
본명으로 불리지 않죠. 쌈배 씨로.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그거야. 아직도 흡연하나요? 아직도 담배 피세요? 근데 순자님 마음도 이해는 가요. 이게 어떤 결격사유보다 나는 담배 피는 사람 싫다. 그럴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 많아. 나는 담배 피는 사람 못 만난다. 아니 뭐 술 마시는 사람 못 만나요. 이렇게까지는 별로 없거든요. 이 사람이 뭐 중독이나 아니면 막 술자가 너무 많은 사람 아니면 된다 하는데 담배는 그냥 안 피는 사람만 만나겠다. 그 사람 중에서 고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 순자 씨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경수님은 방송 나가고 금연시도 진짜 많이 했는데 끊었다가 어쩌다 또 피게 되고 우여곡절을 겪긴 했는데 어쨌건 결론은 금연 실패. 끊었다가 피게 됐다라는 거는 끊지 못했다는 거죠 뭐. 그래도 전자담배로 바뀌어가지고 최대한 안 피워보겠다. 금단 증상으로 인한 어떤 이상한 모습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경숙님은 그래서 이제 돌싱도 만날 생각 있다. 내가 나이도 있으니까 돌싱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진짜 만날 수 있는 여성분이 없다. 그래서 뭐 제가 뭐라고 다 따지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열어놓고 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경숙님 빈냄새. 저 멘트 저 톤으로 쌈배 냄새 이랬던 거 아니야. 경수님은 이제 오자마자 상철과 영수 자기가 다 안다 경륜하잖아요. 테리우스로 통하지 않습니까? 상철이 테리우스인 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군요. 경수님은 지금까지 결혼을 못한 이유를 뭐 굳이 소설을 써보자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아쉬울 게 없지 않았을까? 주말에 외롭고 심심할 시간 없이 동생들하고 뭐 연극 준비하고 이러면 그냥 주말 가고 뭐 연극 하나 올리는 뮤지컬 동호회였나? 아무튼 그런 거 공연 하나 올리는데 하면 몇 달간 주말 그냥 없고 그거 끝나면 또 동생들하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또래 이성과 만날 시간도 별로 없고 만나도 약간 밋밋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경수님이 또 하나 취미가 뭐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걸로 인해서 인생이 그렇게 뭐 크게 외롭다는 느낌 받지 않고 삶이 단조롭지만 충분히 안정적이고 그 단조로워서 지루한 부분은 취미가 다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경수님은 그렇게 그냥 올해도 공연 2개나 했네? 하면서 한 해 한 해 그냥 먹어가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야구였다 맞아 야구. 뭐 그냥 아쉬울 게 없이 그리고 한 해 한 해 즐겁게 살다 보니 나이가 먹어버린 케이스인 것 같아. 결혼이 절실하지 않았을 거야. 경수님은 상철에 대해서 몇 표 받았는지까지 다 기억하네요. 경수님 주변 사람들하고 되게 잘 어울려. 경수님이 상철한테 천상 4표 받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좋았던 거 기억하고 근데 상철은 또 겸손하게 그 다음에 이제 0표였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좀 나이가 있고 점잖은 분들이잖아요. 어쨌건 22 영수도 약간 생활 예절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렇지 사람 자체는 굉장히 점잖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상철도 말을 막 그러지 않고 경수님도 좀 이렇게 애 같은 면이 있어 그렇지 사람은 점잖은 신사라고. 28 영수님도 되게 점잖은 매력이 있지. 말을 한번 열면 그냥 좀 성격이 급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러 누가 왔다? 스틸킴이 왔다. 너희들의 점자는 내가 다 스틸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분위기는 내가 주도한다. 그래서 이번 시즌의 킥은 스틸킴이야. 스틸킴이 없었으면 그냥 라면인데 스틸킴이 옴으로써 흑백 요리사가 되는 거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그 음식에. 그 킥이 딱 들어감으로써 확 튀지 확. 그러면 딱 맛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 네, 비얼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스틸킴이 좀 어느 정도 주도를 최소한 초중반에는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예요. 체면을 조금 덜 중시하는 스타일.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사회적 약속이나 이런 거를 덜 중시하는 사람이죠. 스틸킴은. 스틸킴이라는 그 말의 그 스틸도 약간 그런 면이었잖아. 뭔가 체면이나 그런 거 중시하지 않고 약간 부끄러움 없이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치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있지. 약간 부끄러움이 없이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 이번에 이제 초중반 판을 흔들고 전체적인 긴장도를 높이는 데는 좀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성들과의 데이트가 시작되고 하면은 별로 중요한 역할을 못 하시지 않을까요? 경수는 여기 온다고 휴가 써야 돼서 일을 당겨서 하다 보니까 무리해가지고 지금 눈도 터졌네요. 첫인상 중요한데 큰일 났다고. 영수님도 26기 남자 중에서 제일 관리 잘했어. 근데 경수는 제일 인기가 없었죠. 경수님이 인기가 없었다기보다는 이것도 다 기수운이지 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28 영수님.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 28 영수님 옷 되게 깔끔하게 잘 입는 것 같아. 28기 때는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냥 뭐랄까 잘 꾸민 정말 비즈니스맨 스타일 같아. 근데 저런 게 효과가 있어요. 아니 대표라고 옷 잘 입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영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연구도 많이 하고 그 내면에 굉장히 차갑고 일중심의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일 수 있겠지. 28기 때 처음부터 3표를 받고 그 뒤로 자기가 스타트업 CEO다는 거 그리고 아이가 몇 명 있는지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제 28기는 이게 또 크긴 했어. 그래서 자녀가 있는 분들은 28영수를 한 번 더 보게 되긴 했었지. 그래서 다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러면서 막 감동을 주고, 그래서 이제 인기남이 됐었고, 그리고 최종 선택으로 정숙님과 최커가 됐고, 이게 생각해보면 제일 웃겨. 정숙님하고 최커가 됐는데 라방에 나왔는데 정숙님이 임신한 상태로 나와.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라방에 나와가지고 잘 지냈어? 뭐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 이게 상황이 그래 우리는 뭐 멀리서 보니까 희극이죠 뭐. 이때 정숙님하고 최커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28영수님에게 첫 질문은 정숙님과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걸 물어봐. 지금 지금 아기 낳으셨을라나? 지금 가정 잘 이루고 사시는 분은 28 정숙님과는 좋은 관계로 남기로 했고 그 뒤에 좋은 일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계속 응원하고 잘 된 것 같아요. 인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영수 말 진짜 애매하게 잘해. 진짜 영수 씨 지금 봐봐. 이거 말에 아무 알맹이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정숙님하고 나 사람들이 이미 다 아는 거고 그래서 저는 계속 응원하고 잘 된 것 같아요. 서로 인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 그 인연을 만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기 나온 것도 그 인연을 만나러 왔어요. 인연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말을 풀어나가면서 어쨌건 그래서 나는 여기 나왔다. 정숙 얘기를 질문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는 인연 만나러 나왔다로 본인이 알아서 쫙 빌드업해서 인연이라는 키워드로 딱딱 하면서 말이 긴데 영수님의 말이 듣다 보면 이렇게 홀리는 게 이제 그런 거야. 이렇게 단어나 이런 거를 쭉 연결해 가면서 다음 말로 넘어가거든. 잘해. 이번에 영수님의 저 화법이 강력한데 영수님의 화법만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경쟁자가 있나? 없어. 뭔가 대화가 통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원한다 그러면 28영수밖에 없어. 미스터 김도 말씀을 못 하시진 않는데 미스터 김의 화법은 좀 가볍잖아요. 좀 약간 친구 같고 다른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22영수, 상철, 경수 이런 분들은 어쨌건 막 언변이 뛰어난 분들은 아니니까 만약에 여기 이번에 여자 출연자들 중에서 대화하는 거 중요하고 뭔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딱 끌리는 사람들이라면 또 영수 씨가 활약을 많이 하겠죠. 그런 거를 또 부담감을 느끼거나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또 이번에도 역시나 좀 대전운이 어떨지. 근데 또 난 좀 놀라운 게 28영수님 지금 피드백을 얼마 안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했어. 달라졌어. 28기 첫 출연과 지금 영수님 많이 달라요. 28기 처음에는 캐리어 가지러 가는 거 가지고 계속 언급했거든요. 저거 가지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캐리어 가지러 가죠. 우리 캐리어 가지러 가죠. 한 명 올 때마다 계속해서 캐리어 가지러 가죠. 그때 28기 때는 처음에 그랬거든. 계속 언급했어. 근데 눈에 띄게 말을 안 해요. 아마 1주차, 2주차 정도 방송된 것 같은데 그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했다는 거 지금 고쳤어. 달라졌어, 최소한. 그때 처음에 캐리어 무쇠, 가가지고는 건배 무쇠, 가가지고 뭐 막 급하게 흥분하고 여러 가지 언급하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어. 첫 회차에서 안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야 이거를 한 방에 고쳤네? 한 방에 달라졌네? 이 사람 역시 무서운 사람이구나. 능력 있네. 이런. 근데 캐릭터로서의 재미는 또 어떨지. 어쩌면 더 강력한 사람이 돼서 왔을 수도 있지. 재미는 남겨두고 뭔가 이제 그런 비판받을 만한 부분은 줄여서 왔을 수도 있죠. 지금 이제 칼을 갈다가 1대1 데이트 나갔을 때 탁 할 수도 있고 자기소개 때 탁 터뜨릴 수도 있고 하이볼까지는 못 보고 오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이야기 나눠요 자체는 뭐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좀 희화화되고 있긴 하죠. 원래 영수님 28기 때 1, 2회차부터도 실은 일단 어떤 단어 하나 꽂히면 5절, 6절 했어요. 이번에 지금 첫 화에서 그런 모습 전혀 안 보여요. 지금 피드백을 안 받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전 사계에서 18영철님처럼 막 2년간 막 칼을 갈아가지고 막 피드백 받을 만큼 다 받고 막 고민하고 나온 게 아니고 지금 방영 중에 나왔는데도 이렇게 변한다고?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엄청 급한 성격이잖아. 지금 그거 컨트롤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모르지 또 술 한잔 들어가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쨌건 최소한 이게 어떤 그냥 액션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기본적인 연륜이 있구나.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구나. 코에 대해서도 반응 많았는데 그러면서 주위 반응이 코 잘했다. 코 얘기도 그냥 정면 돌파하고 있어요. 제 코가 눌린 코였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다가 다쳐서 비염에 코골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증상을 딱 말해요. 비중격 망곡증 진단이 있어가지고 코 넓히는 김에 필러도 넣고 그래서 미용을 좀 추가했다라고. 코에 대해서 뭐 자기가 정면 돌파해버렸죠. 그래서 남자도 가꾸고 최대한 해야 되는데 더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코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거고 28영수가 오니까 22영수가 실물 잘생겼다 막 잘생겼어요. 다들 이렇게 막 미남이라고 여기서 미남인데요? 근데 과찬입니다. 제일 핫한 분이잖아요. 아닙니다. 다대일만 계속했다고 너무 인기 많아서 기본이 3명. 그때 아무 말 안 해. 화면이 전환돼서 그렇긴 한데 여기서 자기가 막 주도하거나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피드백을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브랜딩이 없고 서로가 간을 보고 있을 때는 더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어차피 대단하게 여기고 있을 때는 뒤로 물러서 있는 거거든요. 그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원칙을 설명할 때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근데
벼가 고개를 숙이면 익지를 못해.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입사원이든 아니면 어떤 직급이 낮든 어딘가 새로 가서 그럴 때는 처음에는 좀 어필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될 때가 있어. 젊을 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살아온 길로 아는 거나 나의 어떤 직함으로 나를 알 때는 그때는 조용히 있는 거거든. 그때는 한 발 물러서 있는 거거든. 어차피 이 사람들이 다 알고 그걸로 띄우니까. 거기서 나 대표인데 이러면서 막 하는 거는 그거 웃기는 일이야. 근데 신입사원이 다 가지고 조용히 있어? 그러면은 그냥 도태될 수가 있지. 그거를 예전에 이제 팀이나 직원 애들한테도 많이 그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게 이제 눈치랑도 적용이 되고 그래서 조용한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28영수님 상당히 뭐랄까 처신을 지금 잘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시작점이. 그리고 5번째 스틸킴입니다. 애칭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때 방송 중에 데프콘이 아마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혼잣말 많이 하면서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오시거든요. 사계 출연 제안받았을 때 심경은 근데 당연히 좋고 영광이고 기분 좋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동아줄을 내려주셔서 기회 잡아야죠. 스트레인저 1기 스트레인저가 좀 빨리 끝났어요. 스트레인저가 짝하고 낯설 사계 중간에 있었는데 거의 뭐 컨셉은 뭐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낯설 사계처럼 좀 3기, 4기 이럴 때 확 터진 게 없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사계에서도 활약을 크게 하셨었고 그 전에 나왔던 사계에도 미스터 킴 씨가 그 당시에 좀 약간 어떤 순박한 연구원 한 분과 경쟁을 했고 그 당시에 피지컬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에게는 도전장을 내밀지 않았거든요. 스틸킴은 어떤 남자의 매력을 뭐 키, 외모, 그리고 직업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다른 차원의 것들 같이 대화가 되고 이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도 상당히 유효한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43살 삼수생이 됐고요. 참 근데 진짜 낯설 이 촌장 엔터테인먼트는 정말 오랜 시간 쌓아온 자원이 정말 엄청나네요. 주변에서의 소개 제안도 없었고 그래요? 근데 미스터 킴이 인물도 괜찮고 그리고 같이 있으면 재밌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사람인데 동아리나 모임 같은 거 다니면서 뭔가 취미생활 하면서 그러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변에서 소개 제안도 없었고 노력도 주변에 여건이 있어야 하는 거지 한번 해볼까 노력하는 거지 뭐 제 나이쯤 되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건 있어. 20살 때는 주변에 그냥 솔로다 하면 대충 그냥 소개팅 할래 해가지고 핸드폰 전화로 이렇게 쭉 보다가 그래 너 소개팅 해라 해가지고 솔로인 사람들 서로서로 소개해주고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그렇게 안 해요. 진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거나 이 사람들이 만나서 잘 될 수 있는 뭔가 양쪽으로 욕을 안 들어먹을 자신이 없으면 안 해. 20살 때는 그냥 해달라고? 그래 알았어 하고 나중에 누가 해달래 그래 너 할래? 그냥 하거든. 근데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이제 인간관계 손절로 이어지면서 나이가 들면은 이 두 사람을 해줬다가 내가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둘 다 잃거나 한 명이라도 잃거나. 근데 웃긴 게 둘 다 잃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안 해줘? 라는 얘기를 양쪽에서 들어. 뭐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메타인지가 안 된 건데 혹은 2명 다 메타인지가 안 된 건데 그걸 뭐 누구라고 딱 찝을 수가 없잖아요. 둘 다 잃어. 그래서 둘 다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못 해주죠. 그래서 소개받기도 해주기도 어렵고 노력할 곳이 없었어요. 근데 미스터 김 그렇게 노력할 곳이 없었으면 결정사도 괜찮지 않나? 미스터 김 인물도 좋고 직장도 안정적으로 쭉 오래 하고 있었고 미스터 김은 이번에 진짜 잘해야지. 그 전에 나왔을 때는 너무 생각 없이 안일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나왔을 때는 너무 생각 없이 안일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지금 출발도 아니래요. 여자 출연자가 한 명 나와서 뒤에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시선 가리면서 야 하면서 휴 하면서 막 휘파람 불고 누가 보면 뭐 그리스의 뭐 건달 같은 뭐 그리스 뮤지컬 같은 거잖아.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남자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그 여자 주인공 무리 지나가면 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쭈파를 던지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또 여기 있는 미스터 김 캐릭터가 약간 그리스 주인공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 것도 지금도 아니래요 지금. 그래 그 텔미모 약간 그런 느낌이야. 뭔가 근데 이제 저런 행동들로 좀 유쾌한 사람 모드로 갈 수는 있는데 지금 미스터 킴의 행동은 유쾌한 사람 모드가 안 돼. 왜냐면 유쾌한 사람으로 할 거면 다른 사람 시선을 가리면서 다른 여자를 보면서 막 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자기 감정에 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세 번째 출연자로서 다른 사람의 긴장을 늦추려면 시야가 넓어야 되는데 그게 안 넓어 지금. 하지만 이번 시즌의 킥은 미스터 킴이다. 태권도 3단은 흔하지 않지. 3단을 따려면 조금 어렵거든. 하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던 미스터 킴이고요. 선택받지 못했고 그러면서 여전히 섹시한 느낌을 좋아한대.
그렇다고 노출이 심한 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도 용담 씨를 먼저 선택을 했나요? 저만이 느낄 수 있는 섹시함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섹시함이면 굳이 섹시함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 다른 단어로 표현해도 되잖아. 저에게만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본인만 느낄 수 있는 섹시함이면 섹시함으로 정의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섹시함으로 정의를 해야 돼? 어차피 본인만 느낄 수 있는 건데 왜 섹시함으로 정의해? 본인이 섹시하다고 느끼니까 본인만 그렇게 느끼면 그냥 본인만 그렇게 느끼고 표현은 다르게 하지. 어차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섹시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아닌 게 있구만, 만약 그 말이 정말 그렇다면. 진짜 시뮬레이션을 좀 하고 나가셔야지. 어쨌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친절하고 상냥한 인품. 그거 중요하죠. 친절하고 상냥한 거. 이번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친절하고 상냥한 거 누굴까? 아직까지는 뭐 알 수 없지.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진짜 최종 선택을 꼭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손잡고 나가고 싶어요. 그래요.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미스터 킴이 이 출연자들의 면면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제가 주인공은 아닌 것 같네요 하거든요. 아니 근데 미스터 킴님 어딜 간들 여기는 내가 주인공이겠네요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을까요? 다 잘났지 왜. 근데 여기서도 지금 살짝 주눅드는 것 같아요. 의사의, 대표의, 관리 잘 된 능력자의, 또 키 훤칠한 연하남, 뭐 이렇게 되면서 킴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도 지금 경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주눅이 들어버렸어. 스텔킴은 조금 더 어떤 자상 모드로 가야 되는데, 차라리 대화가 되는 친구 같은 유쾌한 자상한 남자, 같이 살면 참 재밌게 살 수 있겠다 라는 느낌을 주는 남자. 이 사람 자체가 재밌다라기보다는 같이 살면 재밌을 수 있겠다, 그냥 대등한 관계로 하루하루 그냥 유쾌하게 살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포지셔닝으로 가야 돼. 그래서 통성명을 쭉 하고요. 낯솔 3관왕 이 2명이나 나왔어요. 22영수님도 3관왕, 4개까지, 지복행 4개, 낯솔. 나중에 촌장주연까지 나가시면 4관왕이네요. 미스터 킴도 스트레인저에다가 4개 2번. 3개 컨텐츠 다 조금 아쉽네요. 조금. 스트레인저는 이제 반개로 치는 분위기라 반개라고 했는데 22영수가 잘못 알아듣고 이제 1개가 아니고요 하면서 이제 그냥 2.5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반개인 걸로. 그러면서 다 부티나네요. 서민의 아들인 저로서는. 하필이면 이 옆에 여기서 또 한부티 하시는 28영수님 옆에서 또 이런 소리를 하시는군요. 근데 다 부티나네요. 서민의 아들인 저로서는 이렇게 말을 할 거면 부티나게 꾸미고 오든가, 저런 거를 그냥 좀 신경을 안 쓰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지. 지금 미스터 킴 스타일 되게 깔끔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마이너스가 되죠, 저렇게 하면. 나는 서민의 아들이고 사회에서 한 자리씩 하는 분들, 이런 고위직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랑은 평상시에 말 섞을 일도 없다가 뭐 결제 받으러 갈 때나 보고 어디 아플 때나 보는 분들인데, 경수가 거기서 살짝 빠져. 아니 저는 아니라고, 여긴 대표님이니까 고위직이라고. 근데 여기서 영수가 아유 대표라고 해도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말해서 미스터 킴이 아니 대표님이 바닥에 붙으면 뭐 나 같은 평직원은 어디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거기서 영수가 뭐 딱히 아니에요 라고 안 하고 넘어갔어요. 본인이 잘난 걸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말수를 줄임으로써 나를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여론을 막지 않는다. 굳이 거기서 숟가락을 더 얹어가지고 재수없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역시 이런 조직 생활에 짬밥이 있죠. 그렇게 이제 여자 출연자들로 넘어갑니다. 튤립 벌써 여출이죠. 근데 여출이 시작된 포인트가 한 3분의 1 지점이에요. 튤립님은 좀 걱정돼요. 지금 예고까지 합쳐서 튤립님이 우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 조금 눈물을 닦고 나오셨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출연하신 게 아닌가. 뭐 꼭 시기가 아니어도 좀 눈물을 스스로 좀 컨트롤을 하는 근육을 좀 키우고 나오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직 첫날 시작인데 벌써 이렇게 막 울고 그러면 어떡해요? 이 슬픔이나 어떻게 보면 연민이 타인에 대한 배신감이나 실망으로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튤립님 빌런 되는 거 순식간일 텐데? 그래, 근데 아이 걱정에 그랬을 순 있겠지. 근데 여러모로 지금 튤립님 답답한 상황이 된 게 정확하진 않지만 튤립님만 양육자예요. 남녀 다 합쳐서. 지금 남녀 전부 다 합쳐가지고 용담도 양육자 1순위 있는데 지금 대부분 양육하지 않고 있거든요. 남자는 전부 무자녀고. 그리고 튤립님은 등장해가지고 돌싱인 거를 바로 알았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어떤 남자 보고 싶어요? 라는 질문에 튤립님은 28기 광수를 얘기하거든요. 물론 방송되고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보통 저기에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어 만날 거를 기대하면서 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8 광수님을 말했던 사람, 튤립님하고 두 번째 나왔던 국화님 전부 다 돌싱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두 분 다 돌싱이었죠. 튤립님이 와가지고 이제 여기 앉으니까 이제 미스터 킴은 이렇게 팔짱 끼고 우와 뭐 촬영하는 게 뭐야? 야 여기 뭐 연예인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와 막 이러면서 보고 있어. 근데 그럴 수 있어요. 한 명이 올 땐 그럴 수 있어. 문제는 2명, 3명 올 때 이 앞에서 서가지고 우와 옆에 여기 가리고 서가지고 우와 그래서 그게 너무 좀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볼 때 어떻게 보일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튤립님은 지금
저 마음의 상처가 전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하셨다. 그래서 튤립님은 조금 치유가 되시고 나셔서 오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너무 위태로워 보여. 감정이 지금 뭔가 힘들거나 우울하거나 감정이 좀 격동적이야. 제가 이번에 혼란형 애착 강의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정의 진폭이 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감정으로 인해서 쓰여지는 에너지가 평소에도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어서 감정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감정의 진폭이 커지고, 진폭이 크면 그 진폭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에너지가 더 뺏겨. 그래서 이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감정 조절이 한 번 안 돼서 놔버리면 점점 감정 조절은 어려워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한 사건으로 해서 생겨난 감정이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지, 그런 경우는. 그거는 뭐 악순환에 빠진 거랑은 좀 다르니까. 근데 지금 튤립님은 이혼을 하고 그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그 시기가 또 잘 지나면 또 괜찮아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들이 있어서 그렇겠지. 근데 그런 힘든 일을 겪고 뭔가 어떤 그런 얘기 단어가 나올 때마다 지금 슬픈 상황인데 괜찮을까? 이게 뭐 체력적으로도 가혹하고 여러 가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는 그런 정서적으로도 가혹한 환경을 과연 잘 버티실 수 있을까? 제일 걱정이 되는 케이스죠. 그리고 지금 어쨌건 양육자라는 게 상당히 이제 불리한 조건이 돼버렸으니 그것도 그렇고, 물론 뭐 내가 걱정할 건 아닌데, 미스터 킴은 처음부터 뭐 여기 옆에 앉으시면 됩니다 하면서 자기 옆자리를 이렇게 앉으라고 유도하는 이제 농담. 미스터 킴님이, 그러니까 물론 나는 뭐 그냥 당연히 아저씨고, 근데 이제 속칭 이제 아저씨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이성적인 매력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안 보이고 아저씨로 보여버린단 말이지. 근데 뭐 남자는 기본적으로 아저씨예요. 군대에서부터 아저씨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20살부터 아저씨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저씨는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 그 윗세대의 사람처럼 보여버린다는 거지. 근데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좀 좋게 말하면 굳이 자기를 구속하지 않아. 아니 뭐 이거 뭐 여기에서 뭐 사람도 없는데 다리 좀 벌리고 앉지 뭐. 아유 뭐 사람도 없는데 양말 좀 벗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물론 이건 좀 극단적인 예시지만 뭐 농담도 아유 뭐 내가 재밌으면 되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편하게 사는 삶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를 계속 다스리면서 이성적인 매력을 유지할 거냐라는 기로에 서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가버리면 이성적으로 어필이 안 되는 사람으로 돼버리는 것 같아. 지금 미스터 킴님은 그 기로에 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등산 동호회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등산 동호회 밈들이 있잖아. 거기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 선 넘는 행동들을 하는 게 보면은 되게 놀림거리로 쓰이잖아요. 점차 끓는 물에 죽어버리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어떤 젊음이 점차 끓는 물에 그렇게 죽어가는 것 같아. 튤립님, 제 이름은 튤립이에요. 그러니까 경수님이 잘 어울립니다. 그래, 이 정도 텐션 여기서 막 대단히 막 그 드립 치려고 아우 그 머리 모양이 튤립 같으세요, 아니면 막 이런 거 굳이 안 쳐도 돼, 아우 잘 어울립니다, 이거면 충분하죠. 왜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좋아서 들고 온 걸 테니까. 물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꽃이지만 내가 그냥 희생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뭔가 염두에 안 둬도 될 정도로 소수일 테니까 그런 건 애초에 고려할 필요가 아니고, 뭐 잘 어울립니다,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말을 굳이 잘하려고 했을 필요 없어. 그냥 기본만 하면 돼. 나머지는 어떤 행동이나 일관됨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거든요. 물론 거기서 대단히 말을 잘하는 걸로 어필을 할 수 있기도 하지. 근데 지금 보면 28영수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 근데 미스터 킴은, 저는 다른 분까지 보고 좋은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게 이 거리가 뭐 2m, 3m도 아니야. 바로 옆에 있어. 하는 얘기 다 들린다고. 심지어 미스터 킴님은 가장 끝이어가지고 더더욱 들린단 말이야. 이게 좀 살이셔야 돼. 지금 섣불리 공력을 쏟다가 혹시라도, 이건 뭐 남자들끼리는 뭐 저런 드립을 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공력을 쏟았다, 뭐 나중에 뭐 주아인마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옆에서 듣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야, 튤립님은. 그리고 튤립님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는 돌싱입니다. 이혼한 지는 2년. 2년이면 조금 애매한 시기긴 하지. 뭔가 어떤 그 상처에서 다 벗어났다고 하기에는 짧고, 그렇다고 그 상처가 계속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긴 시간인 것 같아요. 물론 근데 개개인의 사연이 있겠지 또. 이혼 후에 새로운 이성을 만난 적 없냐? 근데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여기서도 물론 없다고 말하지만 뒤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보면 없을 수밖에 없어. 지금 그 상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거든. 어쨌건 이성 간에 서로 어필을 하고 그 안에서 플러팅이 오고 가고, 말 그대로 미스터 킴이 좋아하는 그 섹시함을 서로 느끼고 그 안에서 그 화학작용을 기대하면서 화학작용도 일어나고, 그런 이성적인 매력이 오고 가는 남자냐, 아니면 그런 거랑 관련 없이 말 그대로 그냥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냥 그 윗세대의 어떤 존재냐, 그 기로에 서 있는 미스터 킴이 지금 행동은 그 윗세대처럼 행동하는 게 좀 있어. 아무튼 좀 봐야 되겠고요. 하지만 미스터 킴은 역시나 지금 이번 시즌의 킥이니까요. 튤립님은 사실 기회도 흔치 않고, 그러면서 아이가 있다라는 얘기에 벌써 눈물을 흘리려고 하거든요. 도착하자마자 지금 튤립 딱 잡고 눈물이 나는 거야.
아이 얘기해. 근데 그건 이해해요. 아이 생각하면 눈물이 나거든. 이혼을 하는 그런 과정 자체도 슬프지만 아이한테 미안함이 있거든. 어른의 선택으로 아이에게 환경이 바뀐 거니까. 그렇지만 저거를 지금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 남자들 5명이 있단 말이죠.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면 아 그래 부모 마음이 저렇지 하는데 지금 부모가 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미스터 킴인 같은 분이 저런 눈물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싱글이어도 쌈배 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모성애가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저렇게 울면 뭐 당황하고 그러면서 또 약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 이성적 매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스틸킴님은 스틸앤런이지 뭐. 런 하지. 마음이 멀어지지 뭐.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당연하지. 근데 아이를 안 키워본 입장에서는 저럴 거면 왜 낳았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튤립님은 아무래도 그럴 시간이 잘 없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리고 엄마가 많이 걱정을 해서 아직 어중간하게 젊고 튤립님이 지금 85년생이지 젊으시네요. 41살. 그래서 모아서 매력을 느낀 분은 22기 상철. 22 상철님 4살 연한데 지금 물론 아직 첫인상이지만 지금 다른 기수 분들 그래도 좀 보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돌싱이시면 그래도 최소한 돌싱 기수 정도는 좀 학습을 하고 나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양육자니까 좀 바쁘셨을라나? 최소한 22기, 28기, 16기 이렇게는 좀 보고 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건 튤립님은 인상 좋고 잘생겼고 그렇게 일단 피지컬을 우선으로 하는군요. 아이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지컬을 우선으로 한 선택을 일단 그래 첫인상이니까 좋아요. 이후로 좀 행보를 봅시다. 그리고 튤립님은 부산에서 새벽에 직접 6시간을 운전해서 왔어요. 이거를 뒤에서 이제 어떤 장면이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요. 부산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운전해서 온 튤립이 있잖아요. 백합님은 아침이라서 힘들다고 막 그렇게 지금 5시간 새벽부터 일어나서 운전한 사람들 있는데 중간에서 있고 그렇게 새벽부터 운전한 사람이 베개 갖다 주고 뭐 이불 덮어주고 책상 치워주고 막 그러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전혀 개념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념 없다 표현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속초까지 5시간 걸리는구나. 그렇게 튤립님의 어떤 그런 부산 사투리에 미스터 킴이 똑같이 이제 부산 사투리로 장난을 치면서 살짝 뭐 윙크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어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플러팅하는 가벼운 터칭이 있어요. 미스터 킴이. 근데 되게 아저씨스러움이 또 있어.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 미스터 킴이 둘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턱식처럼 막 처음에 막 너무 이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어쨌건 그 굉장히 절약적이고 통제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런 게 확실하거든. 턱식은 남자 같은 분이 있잖아요. 근데 미스터 킴은 두 가지가 지금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막 사투리 흉내내면서 장난치고 이런 거는 연애 텐션이에요. 근데 뒤에서 뭐 다른 여자 추는 때 우와 우와 막 이거는 너무 아저씨 같다는 거죠. 그거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성적인 매력이 없는 그룹의 행태랑 섞어서 보인다는 거죠. 그러게요. 튤립님은 지금 양육에다가 장거리에다가 감정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여기서 누군가와 잘 된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국화님 등장입니다. 국화님은 다음 회차 보니까 어디 방송하는 그런 거 보여주시던데 KTX였지? KTX 역 이름 얘기하면서 뭐 국화역입니다. 뭐 그렇게 미스터 김 역까지 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한 걸 보면은 KTX 승무원인가 봐요. 좀 본인이 주눅 들어서 더 오버하는 케이스일 수 있지. 국화님도 28 광수를 언급해요. 돌싱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면 여기서 언급한 사람이 나왔을 때 저 사람을 언급한 게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만약 있기를 진짜로 기대했다면. 그렇게 국화를 기다리는 거는 이제 상철님이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미스터 킴이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우와 오 우와 팔짱 끼고 와 다른 사람은 그나마 저기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는데 미스터 킴만 내려와가지고 여기 튤립님 가리고 서가지고 막 우와 막 이러고 있거든. 일단 튤립님은 미스터 킴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기가 좀 어려워진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미스터 킴이 안내하고요. 국화 결혼 생활은 3년 협의혼으로 잘 마무리됐고 아이는 없고요. 이제는 결혼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도달하고 싶다. 과거에는 결혼을 위한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결혼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한 거야? 어떤 조건이 중요했고 어떤 마음보다 그런 걸 추구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스쳐가네요. 그냥 이 말로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국화님이 이제는 달라지고 싶다.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도달하고 싶다. 라고 했으면 둘 중에 하나겠지. 상대가 내가 너무 좋아서 결혼을 억지로 밀어붙였거나 아니면 자연스럽지 않게 어떤 조건을 중심으로 내 마음이 가지 않았음에도 결혼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의 케이스였고 그게 국화님에게는 후회로 남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도달하고 싶다라는 조건을 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조건을 봤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을 봤었다. 조건 위주로 만났다. 라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국화님은 자연스럽게 결혼을 도달하고 싶다고 했지만 만약 지금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방금 조건을 과거에 많이 봤다라는 케이스, 아니면 상대가 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서 한 결혼이다라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조건을 본 케이스였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조건을 안 보겠다고 하지만 국화님은 원래 그런 조건, 이 사람이 좋은 의지가 될 만한 그런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진 사람이어야 국화님은 일단 그 마지노선이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결혼하진 않았었으니까. 아니면 나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으면 이제는 단호하게 내가 주도적으로 보겠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이 말로만 보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보자고요. 아 그럼 조건 많이 보는 게 뭐 나쁜가? 그럼 결정사 다 나쁘지. 뭐 그건 아니고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그게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거 외모만 보는 거나 아니면 뭐 피지컬만 본다거나, 지금 뭐 그게 별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외모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도달하고 싶고, 첫인상이 좋았던 건 22기. 22 상철님은 생각보다 키가 컸고 심쿵했고, 영수는 실물 인상이 훨씬 좋대. 그래서 뽑은 사람이 22 영수. 22 영수를 뽑았네요. 국화님이. 22기 분들 중 영수 선택. 지복행 안 보셨나 진짜? 지복행을 보시고 뽑았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아요. 국화님도 굉장히 단호하고 엄격할 것 같죠? 아직은 잘 모르겠어. 성격이 뭐 절대 뭐 약하거나 끌려가는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22 영수랑 잘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또 그 와중에 미스터 킴은 또 상철에게 어우 되게 잘생겼네요. 또 칭찬. 상철은 아우 감사합니다. 칭찬에 약해요. 그냥. 그리고 이제 경수가 아우 4표 받으신 분이에요. 테리우스. 상철은 그냥 내가 0표 받았다고 하고. 그러면서 미스터 킴이 그 당시에도 키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전사기에서도 미스터 킴은 약간 키 큰 사람이 더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 잘생겨야 된다. 키가 커야 된다. 약간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막 키도 큰가요? 아까 제대로 못 봤는데 이러면서 키도 크죠.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 김은 전의를 상실한 그런 태도를 보니까 이런 날파남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렇게 자신감 없는 모습을 남자들끼리 방해했을 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옆에 이미 여자 출연자 2명이 와서 앉아있는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철이 아유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재밌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다고 미스터 김이 또 재밌는 건 아닌데. 국화랑 튤립은 둘 다 이제 28 광수를 언급하면서 두 사람이 여기 와서도 혹시라도 같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나? 같은 사람에게 끌리나? 설마 이 두 사람이 둘 다 22 영수에게 호감을 느끼나? 그런 세상이 오면 재밌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백함님 등장이죠. 굉장히 밝아 보여요. 주로 일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바깥 생활을 해봐라. 그렇게 이제 추천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 괜찮으면 뭐 돌싱도 괜찮다. 그래서 나는 뭐 따지거나 그런 스타일 아니다. 따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는 뭐 따지는 사람, 따지지 않는 사람이 다 있어가지고 저 말은 일단 이 사람의 행동을 봐야 알겠죠. 백함님이 등장하니까 남자분들이 이제 말수가 이제 많이 줄어요. 왜냐면 백함님을 좀 이성적으로 호감 있게 보는 남자들이 많았던 거야. 정말 상철도 어우 이게 하얗고 마르고 귀엽고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래서 22 상철, 28 영수, 그리고 경수. 그렇게 이제 세 분이 벌써 이제 백함님에 대해서 좀 괜찮다라고 느꼈고, 22 영수는 나는 그냥 뭐 첫인상이라 나는 첫인상 신뢰 안 한다.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2 영수님이 그때 22기 때 첫인상을 영숙을 선택했고, 영숙도 첫 번째 데이트 선택해서 영수를 선택했어. 그래서 22 영수가 자기가 필사한 거 보여주겠다고 말했던 게 그 데이트잖아요. 그게 첫 데이트였잖아. 그래서 영수님의 첫인상이 영숙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첫인상을 신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첫인상을 시작으로 영수의 잃어버린 700일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첫인상 신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영수는 백합이 오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쭉 돌아가면서 소개하고, 백합은 26 경수가 좀 괜찮아 보였나 봐요. 26 경수님 선택. 백합님이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경수에서 28 영수로 넘어갈 거고, 만약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뭐 경수님하고 많이 알아보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미스터 김이 이런저런 드립을 치거든요. 이 꽃 왜 골랐어요? 하얘서요. 그 전에 꽃 없었겠네요? 더 마음에 드는 꽃 있어요? 바꿔줄까요? 근데 그 튤립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튤립의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뭐 어떻게 바꿔준다는 거야. 백합은 재밌지만 튤립 입장에서는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유머가 돼버리지. 다행히 뭐 백합님은 방송을 거의 다 못 본 상태고, 튤립님은 막상 보니까 되게 다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스터 김이 이 미스터 김 특유의 어떤 그런 스틸, 이간질, 약간 체면을 차리지 않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안 좋게 본 사람도 하나 있죠? 에이 있잖아 있네, 약간 이런 거. 사람 되게 민망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좋은 사이트의 제품들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쿠팡, 올리브영, 온스타일, 컬리, 이 4가지 사이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4가지가 잘 팔려서 그런 거면서 뭘 좋은 거라고 믿을 만한 거. 에이 그 매출 올리려고 그러는 거면서 에이 이런 느낌. 스틸킴 스타일이 있죠. 안 좋게 본 사람도 하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튤립님이 아니요? 없는데요? 안 넘어오네 하면서 28 영수를 쓱 봐. 그러니까. 그리고 네 번째,
여성의 도착, 용담. 이때 좀 쌀쌀하게 스타일링을 하고 오셨죠? 뭐 계절 감각이 안 맞아서 그렇지 뭐. 네 번째 여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용담이죠. 용담의 시간이 거꾸로 가는 이유는 그냥 추운 날씨에 그래가지고 그렇겠지 뭐. 근데 용담님은 뭔가 섹시해 보이려고 아니면 튀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냥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게 왜 문제가 될지 아니면 저게 이슈가 될지 저게 시선을 주목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냥 생각이 없으셔서 그냥 저 옷이 평소에 이쁘다고 생각하는 옷이니까 그냥 입으신 것 같아요. 튀려고도 아니고 더 섹시해 보이려고도 아니고 그냥 생각이 없어서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냥 이쁜 옷 고른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다음날 어디서 면접 보러 오세요. 그래 면접 보러 가지. 무슨 옷 입지? 이거 형광색 이쁘다. 내일은 힙하게 이거 힙색을 매볼까?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용담님의 어떤 직업이 드러나야 정확히 판단이 되긴 할 텐데 지금 보면 어떤 사회적 지능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어떤 자유로운 아이자로 지금까지는 좀 꽉 찬 느낌이지. 사무실에만 근무하는 직군? 사무실이 자기 집인 거 아니고 뭔가 어떤 프리랜서나 재택근무면 몰라도 아니면 뭐 단기로 어떤 뭐 계약을 맺어서 활약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피팅 모델이나 그런 것도 가능할 거고 어떤 조직 생활을 하는 경우라면 정말 특이한 거지. 뭐 그게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웹툰 작가라고 하면 이해해요. 그렇다면 그래 어떤 그런 남다른 상상력으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고 웹툰 작가는 뭐 옷을 살 일도 별로 없고 물론 웹툰 작가라고 뭐 집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진짜 바쁘잖아요. 웹툰 작가는. 그러니까 안 나가기로 하면 나갈 일이 없는 거지 뭐. 근데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경수님이 운전해서 온 거예요? 네. 새벽에 왔어요? 네.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아침 일어나서 막 너무 힘든 티를 막 내니까 미스터 김이 저희도 다 아침 일어났는데 근데 용담은 아침 6시에 일어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몇 시에 일어났을지 더 멀리서 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뭐 본인은 울릉도에서 온 거 아니잖아요. 식사도 못했죠? 다들 하고 왔나요? 기다리느라 다 안 먹었어요. 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민망하다 그러고 근데 다들 포멀하게 입고 오는데 저는 포멀한 옷을 입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운동복 많이 입고 정말 캐주얼하게 집에 있는 옷을 찾다 보니까 운동복을 많이 입어. 그러면 뭐 운동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죠. 뭐 저번에도 이제 장미님이 필라테스 강사셨고 근데 운동복은 그냥 편해서 입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나는 솔로에 출연한 이유는 다 여초 직장이고 내 주변에 사람 풀이 없고 소개해줄 사람도 없다는 거를 뼈저하게 못 느꼈는데 여초 직장이면 웹툰 작가나 이런 쪽은 아닐 거 아니야. 내 주변에 사람 풀이 없고 소개해줄 사람이 없다. 나 소개시켜줘 이러면 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 진짜 없었대. 이게 소개시켜줘 이랬을 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해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용담 씨의 첫인상은 경수였군요. 그래서 경수님이 제일 눈에 띄었고 되게 세심하고 기억에 남는 게 물티슈가 필요한데 이제 물티슈도 나눠주고 이런 거를 그래도 그런 거 챙겨주는 걸 다 보고 있었군요. 용담님은 이제 방송 보면 편견 생길까봐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 킴이 안 봤어요? 현명하네요. 그랬다고 무심코 또 말실수했다고 생각하고 봤다고 안 현명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미스터 킴이 또 이렇게 남자들하고 또 얘기를 하는데 말실수를 안 하면 미스터 킴이 아니죠. 그래서 미스터 킴이 누가 돌싱이고 누가 골드인지 분간이 안 가요. 라고 돌싱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스터 킴이 28영수한테 누가 돌싱이고 누가 골드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근데 28영수는 자기가 돌싱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돌싱이라고 보인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28영수도 이 말까지는 오케이야. 그래 외모로는 전혀 모르겠어. 그러면서 여기서 미스터 킴이 여기서 말실수를 해. 결혼한 분들은 결혼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돌싱이면 돌싱 티가 난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28영수는 그럼 나도 티 난다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잖아. 지금 같은 싱글한테 한 말도 아니고 심지어 돌싱한테 한 말이고 심지어 1m 옆에 지금 여자분들이 누가 돌싱이고 누가 싱글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미스터 김은 돌싱은 돌싱의 분위기였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28영수가 그래요? 그래요? 여기서도 미스터 킴은 저 위화감을 못 느끼고 느낌 있잖아요. 느낌이. 그러면서 그제서야 그러고 보니까 결혼한 느낌이 별로 없네. 돌싱에게. 돌싱 분들은 돌싱이 된 게 상처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이런 프로에 나온 거지. 다른 기수에도 보면 자기가 이제 돌싱이 된 거를 굉장히 밝히는 걸 힘들어하고 그거 자체가 본인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큰 상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미스터 킴이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죠 지금. 그러고 보니까 결혼한 느낌이 별로 없네. 다녀왔잖아요. 아니 이건 마치 흑인이 아닌데 흑인한테 흑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말하는 사람 같아. 흑인끼리는 해도 되죠. 같은 사람끼리는 해도 돼. 근데 본인은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다녀왔잖아요. 돌싱 안 같은데? 보통 돌싱들 딱 보면 아는데 다녀왔잖아요. 에이 야 안 갔네. 총각 같네. 나처럼 총각 같네. 같아 보이네. 뚝 쳐. 첫 화부터 활약이 어마어마하죠. 저희 이번 기수의 양념은 스틸킴이다. 미용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미스터 킴이 칭찬이라는 의미로 저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용담님도
백합님을 또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우, 피부도 너무 좋고 샵 갔다 왔어요? 백합은 갔다 왔다고. 아우, 역시 샵의 느낌이 나. 야, 이거 스텔킴님하고 용담님 잘 통하시겠네요. 느낌이 나. 돌싱의 느낌이 나. 샵의 느낌이 나. 물론 뭐 돌싱과 샵을 언급한 거는 좀 레벨이 너무 다르긴 하지만 화장을 못 해가지고 용담은 다 샵 갔다 왔죠. 망했다 이러면서. 저게 용담님은 그냥 생각이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저 말을 듣는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다 들리게 했단 말이지. 여기 올라고 샵까지 가가지고 빡세게 꾸미고 왔다라는 거를 남자 앞에서 굳이 알지만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기는 하죠. 너네 진짜 힘줬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물론 용담님이 그런 걸 의도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약간 개념 자체가 없는 거지 악의가 있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 뒤에서 하는 행동들도 보면 전체적으로 주변 신경을 쓸 줄을 모르거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 장민님의 등장입니다. 미스터 킴이 이제 장민님을 모시고 오고요. 장민님은 자기가 이제 나이가 찼다, 기독교다. 그래서 왜소하지 않고 듬직한 스타일. 이번에 뭐 왜소한 사람은 없잖아. 일단 장민님은 기독교인데 과연 영수님이 장민님을 알아보려고 할까? 국화님이 어필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장민님에게는 일단은 뭐 알아보려고 하지 않겠지. 그렇게 모든 솔로가 모였습니다. 방인 아니고 이렇게 캐리어를 한 명 한 명 끌어주면서 이동을 하고 미스터 킴 주도하에 방을 나누죠. 그리고 오자마자 용담은 누워버려요. 용담 눕고 배고프다고 하고. 근데 뭔가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혼잣말이지만 뭔가 힘든 티를 많이 내는 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은 코골이 이슈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한준비 하시는 두 분의 첫 번째 대결이 시작됩니다. 두 영수들의 대결. 누가 많이 준비했나. 자, 28 영수님 바리바리 싸웠죠. 공용 거실에서 먹을 거 챙겨오고 커피나 차 이런 걸 챙겨왔지. 그러니까 옆에서 미스터 킴이 또 대표님 클래스. 하지만 22 영수는 손수레를 챙겼다 이 말이야. 순간적으로 착 조립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싣고 오는데 22 영수 1승 이걸로는 이길 사람이 없죠. 준비로는 22 영수님은 뭐 빨리 꺼내야 된다 이러면서 이게 약간 냉장 제품도 있었나 봐요. 그리고 양념들도 있었고 22 영수가 저런 게 있어. 되게 고집이 세.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준비성이 좋고 굉장히 여기 오신 분들을 배려하는 거겠지만 22 영수가 그때 맥주 공장을 안 갔었나 못 가게 됐었나 했을 때 자기 혼자라도 나중에라도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거든. 처음에는 22 영숙 때문에 같이 가주겠다 널 위해서 가는 거야 라고 했지만 22 영숙이 안 가고 나니까 자기 자존심이 상하니까 저는 나중에 혼자 갈 거예요 라고 하는 것도 실은 그런 일환이거든요. 고집이 있어. 22 영숙은 근데 또 자기 캐릭터를 또 즐겨요. 빈손으로 올 수 없는 캐릭터라 지복행에서 썼던 사진 인나기도 갖고 왔고 밀키트도 갖고 왔고 지복행에서 뭔가 하고 싶었지만 못다 했던 것들이 미련이 남고 그때 그 맛있는 만두밥도 이 사람들에게 또 검증받고 싶은 거야. 아, 그런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명 만두 개밥으로 불렸던 만두 밥소스류 메인 재료 저걸 가지고 뭐 체코까지 갔는데 속초 정도야. 이번에 요리를 하실 분들이 남자 중에서는 뭐 좀 있나? 자기 기수에서 그나마 요리를 했던 분이 기억이 안 나네. 아, 28 영수 꽤 요리했죠. 그래도 맞아. 두 영수가 좀 요리를 하시려나? 뭐 체코 공기 좀 먹은 참기름들인가? 초장, 참기름, 케찹. 소문대로 비주얼은 형편없을 수 있으나 맛은 보장하는 음식이어서 이게 호불호가 있지만 아마 저하고 많이 매칭되는 분은 좋아할 거라 확신하기 때문에. 아니 왜요? 왜 좋아해? 많이 매칭된다고 해서 좋아해주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왜 좋아한다고 확신해? 근데 영수의 이런 고집들이 약간 사람을 힘들게 하기는 해. 이거는 영수의 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수씨가 고집이 세다 보니까 좀 뭔가 어떤 변화나 이런 게 더뎌. 28 영수는 속의 내면의 고집은 센데 이런 겉으로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를 확실히 잘 우선순위를 잘 구분하는 사람 같아.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물론 시작이지만 변화가 빠르거든요. 근데 22 영수는 자기가 틀렸다는 거, 자기가 모른다는 거 이런 거를 잘 인정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세. 남자들의 회동이 시작되는군요. 첫 번째 남자들 간의 대화의 화두는 깽과리 소리. 그걸 드디어 듣네요. 근데 이제 20 영수는 이제 안 한대. 끊었어요. 그건 두고 봅시다. 근데 진짜 노력을 해서 끊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첫인상 토크를 하는데 자 남자들의 첫인상 한번 적어봅시다. 백합인 분들이 많았어요. 상철 첫인상은 백합이었고요. 상철은 이상형이 하얗고 마르고 귀엽고 근데 딱 맞네요. 그 이상형에. 근데 왜 외적인 이상형을 저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선호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26 경수도 첫인상 백합, 28 영수도 첫인상 백합. 야, 이거 강력한 리그다. 여기가 A조네, A조. 백합 리그 치열하네요. 그리고 미스터 킴은 첫인상 용담. 약간 용담님이 물론 실제로는 굉장히 진지하고 여기 막 그렇게 나왔겠지만 약간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좀 그런 면을 미스터 킴은 조금 편안하게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22 영수가 국화를 선택을 했죠.
그러면 국화님하고 이시병수는 시작이 좋네. 쌍방이네. 첫인상으로 지금 두 명이 서로를 선택했네요. 나쁘지 않네. 출발이. 예전에 그 초파리 박사님의 통계 이론에 따르면 70%의 확률로 서로 둘 중에 한 명이 선택한 사람이 최종 선택까지 간다고 했단 말이죠. 출발이 좋군요. 어쨌건 쌍방이 이렇게 두 팀이나 나왔다는 건. 그러면서 이제 미스터 킴이 이게 여자분 5분 앉아 계실 때 백합님한테 쏠릴 것 같았어. 왜냐면 딱 전형적인 호불호 없이 남녀노소 지역 무관하게 좋아할 스타일이 이제 백합이다. 근데 국화님은 조금 세 보이거든요. 그게 실제로 국화님의 성격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조금 약간 할 말 하는 것 같아요. 외모로만 보면. 백합님이 실제로는 더 그럴지도 모르지. 그래서 지금 보면 영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좀 두고 봅시다. 그것도 아직은 뭐 좀 봐야지. 용담하고 미스터 킴 잘 어울리는 면이 있어. 아까도 두 사람이서 어떤 화법이 내린 것도 겹치고. 그래서 미스터 킴은 여기서 누가 제일 맏언니다 말하는 건 위험하니까 막내는 내가 보기에 용담. 그래놓고 자기가 용담을 골랐잖아. 그러니까 제일 어린 분 선택한 거냐. 근데 그건 아니라고. 또 여자분들도 대화를 하는데 여자분들도 남성분들에 대한 인상이 TV에서보다 훨씬 더 좋다는 평이 많아요 지금.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날씬하고 백합님은 본 게 없어서 모르고. 남자들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다 모여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 내가 너무 피곤해서 누워서 자야겠다라고 싶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여기서 죄송한데 저쪽만 늦게 하고 이쪽으로 와서 지가 이불 펴고 여기 와서 누워요. 여기에서 아우 힘들어요 해가지고 여기서 다른 사람한테 베개 받고 여기서 누워버리지 않는다고. 같이 4명이서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들어 누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비키게 하질 않아.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어른들만 있는 환경만 겪었어도 그 정도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직업 경험을 넘어서는 행동이기는 해. 직업 이상의 무언가의 행동이야. 그래서 이거는 뭔가 다른 세계의 개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용담은 그냥 다른 세계의 개념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직업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아니겠다. 이걸로 어떤 직업을 유추하면 그 직업에 대한 비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있어도 되나요? 보통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편하게 있어도 되나요? 하면 자기가 옆으로 가서 여기서 누워야지. 어차피 여기서 누울 거면 저쪽으로 가서 이 뒤로 가서 이불이 있으니까 빈자리 가서 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다른 세계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당한 거야. 이런 게 또 솔직 당당한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툴립님이 자꾸 누워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걸로 이제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막 이불에 누워있는 거야. 근데 용담은 눕지 않으면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거든요. 아니 눕지 않으면 쉬는 게 아니면 이쪽으로 와서 누워요. 자꾸 사람들한테 그걸 어필해가지고 본인한테 뭘 하게 해주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뭐 툴립님이 베개 갖다 주고 그러면서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돼 있다고요. 이따가 남자분들 만나서 이름도 외우고 연애 활동하려면 지금 누워있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웹툰 작가인가 싶기도 하고 웹툰 작가는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넓으니까. 근데 아까 여초라고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책상을 끌고 다 옆으로 비켜줘. 그래서 여기에서 용담이 이 자리에 눕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비켜주고 그러면서 상 접을까요? 접어. 용담님이 여기 눕는 바람에 장미님이 상 접을까요? 해가지고 상을 접어버려. 그러면서 이불까지 덮어주고 그리고 이제 용담님이 기절하거든요. 아니 저렇게 기절할 거면 좀 자리라도 좀 다른 데 가서 기절하시지. 그렇게 일단 용담님의 어마어마한 활약을 예고하면서 그리고 미스터 김의 큰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번에 매콤한 양념 2통이나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하세요 라는 느낌으로 1회차를 마무리를 짓네요. 용담님 뭔가 개성이 넘쳐요. 용담님의 살아온 삶이나 어떤 직업인지 그리고 어떤 성향인지 앞으로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본인의 어떤 솔직하고 당당한 그런 캐릭터가 이번 시즌에 좀 빛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종종 분석을 받고 싶어서 나는 솔로에 나가고 싶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분석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생 PT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내면 탐구, 객관화 시각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 있고요. 늘 반복되는 감정이나 행동의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분들께 이 수업이 분명한 방향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 왜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이해하고 싶다면 함께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인생 PT는 한번 수강하신 분들이 다시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수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깊이 있는 변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감정을 훈련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이 되는 공간입니다.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심리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기고 서로의 심리적인 연결과 신뢰가 쌓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인생 PT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